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 담당 김세환입니다. 지금부터 제11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 애국가는 애국가 반주 1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창원특례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따스한 햇살이 눈부신 4월 제114회 임시회에서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세월 유수라는 말이 실감하듯 창원 시민의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범한 제3대 창원시의회가 오는 6월이며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44명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한결같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창원 특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호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원 여러분과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쉼없이 달려오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창원 특례 시민 여러분, 얼마 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민의를 대변할 지역의 참된 일꾼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소중한 한 표로 다음 제4대 창원시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례시에 걸맞는 품격 있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일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창원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항만 물류 분야를 포함한 121개의 특례 사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가 권한과 자율권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창원 특례시가 가장 성공적인 지방자치 모델로서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제3대 의회는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초석을 다져왔습니다. 모든 회의를 실시간으로 방송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였고 취약 계층을 위한 수어 통역 도입과 SNS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 강화 등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였습니다. 특히 2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 시국에서 민생 회복에 중안점을 두고 조례안 581건, 건의안 99건 등 680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3일 특례시 의회로 출범하며 이사권이 독립되었고 의원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정책지원관 채용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준비와 노력들이 후대 의정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번 임기 마지막 임시회에서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며 마지막 하나의 안건까지 시민의 편에서 면밀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이전의 평범한 일상이 찾아오기를 소망하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무국장 박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4월 1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4월 7일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 계획을 협의하였고 4월 8일 집회 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 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시장 제출 의안 25건으로 모두 3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발의 건의안으로 해군 리더십센터 창원시 하는 건의안, 소형 모듈 원전 SMR 산업 육성을 위한 창원 특례시의회 건의안, 부산항신항 용운수로 교량 신설 건의안 등 모두 3건의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 등 현황입니다. 6건의 서면 질문 및 서류 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김하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토론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분의 의원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인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심영석 의원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21세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산업의 탄소 중립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이 수소 관련 산업과 비즈니스를 주도하기 위한 많은 투자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출범한 통합 창원시 또한 창원시 미래 성적 발굴을 위해 수많은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획기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창원시는 침체된 창원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방위산업, 항공산업, 수소산업을 선정하여 2018년 11월에 수소산업특별시 창원을 선포한 후 과감하고 선도적인 수소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초, 국내 최초, 국내 최대의 타이틀이 붙는 다양한 수소정책을 추진하였고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두바이 도로교통청, 세계은행, 국제교통 포럼 등에서 창원의 수소 정책이 호평을 받아 한국의 대표 수소 도시로서 창원의 위상을 빛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수소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창원시는 수소 모빌리티 보급, 실증, 다양한 수소 인프라 구축과 국산화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의 현실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 7기 창원시가 추진했던 다양한 수소 정책의 성과 중 창원시가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최초 수소 전적이 실증단지인 수소에너지 순환 시스템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국내 최초의 수소 생산 기지 구축 및 관내 기업체
관여기업체가 연구개발한 각종 국산 수소 충전 시스템의 실증을 지원한 결과 관내 소수기업들의 기술 국산화와 효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관내 소수기업의 경쟁력 향상은 곧바로 기업별 수주의 증가와 수소시장 석권이라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관내 주요 수소충전 시스템 구축 회사의 전국 수주액은 2018년 457억 원에 2021년에는 217% 증가한 996억 원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와 에너지 기업은 코어에이전이 2021년 발주한 380억 원 규모의 수소충전 시스템 입찰을 관내 수소기업 3개사가 전량 수주하는 등 창원의 수소기업은 성장과 도약을 통해 창원을 우리나라의 수소산업 메카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창원경제를 지탱해왔던 기계 산업만으로는 창원경제의 미래를 이끄는 성장 동력으로 한계가 있으나 수소산업이 창원산단의 기계산업 노하우와 결합을 한다면 창원산단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창원의 수소정책은 민선 6기에 시작하여 민선 7기에 개성하여 더욱 발전시킨 결과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은 창원의 대표적인 정책 사업입니다. 과감한 수소정책 추진을 통해 많은 관내 수소기업이 성장하여 국내 수소산업의 중시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창원은 차세대 에너지인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경쟁력 있는 미래 성장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는 7월이면 민선 8기가 출범하여 창원의 밝은 미래와 발전을 위해 새로운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추진된 경쟁력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창원시 수소 정책 성과는 특정의 산물이 아닌 집행부와 시의회, 유관기관과 함께한 공동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창원의 수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수소시장을 석권하여 창원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수소산업이 자리매을 수 있도록 창원시 지속적인 수정책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주 섰는데 여기서 물 한 번 마셔본 기억이 없어갖고 물 한 번 마셔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치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년들의 내일을 응원하는 창원 특례시가 되자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0년 옛 창원시와 마산시 그리고 진해시가 통합할 당시 총 인구 108명이었습니다. 108만 명이었습니다. 인구가 25만 명이 넘어 108만 명에서 청년 인구가 25만 명이 넘어 청년 인구 비율 23.5%로 전국 청년 비율 23%보다 높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특히 청년 인구 감소로 2021년 12월 말 기준 총 인구 103만 2천여 명, 그리고 청년 인구가 19만 5천여 명으로 청년 인구 비율 19%로 전국 청년 인구 비율 20.1%에 못 미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월 13일 특례시 출범과 함께 청년 정책을 담당할 인구 청년 담당관실을 시장 직속 기관으로 신설하고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약 사업인 청년 내일 통장 사업 참여자 5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희망 적립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년간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시에서 동일한 금액인 15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 1,080만 원을 이자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9년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는 3년 적금이 만기되어 첫 수혜자가 생깁니다.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2018년부터 시작한 청년 구직 활동 수당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을 4개월간 총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는 청년 세대에 대해 2019년부터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면접 정장 무료되어 청년 VR 비대면 면접 스튜디오 운영, 대학생 생활안전지원금 지원, 대학생 누비자 이용, 교통비 지원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청년 비전센터를 개소하여 청년을 위한 구직, 진로 및 심리상담, 동아리 지원, 청년 강사, 가정 운영 등 12개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정책은 공무원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의견이 배제된 청년 정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청년 담당관이 신설된 만큼 향후 청년 정책 수립은 반드시 청년들의 생각과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되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부서에서는 청년 정책을 확대하고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의회에서 청년 정책 사업을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청년 내일 통장 사업 참여자 모집 인원을 확대하고 청년 역량 강화 교류 사업과 거점 공간인 창원 청년 비전센터의 운영비 정액을 하는 등 기존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청년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수렴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청년들의 내일을 응원하는 창원 청래시가 되어 창원시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만족하고 창원시 청년이라고 행복함을 느낄 때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회를 찾아 타지에 나간 우리 소중한 청년들이 다시 꿈을 찾고 실현하기 위해 돌아올 수 있는 창원 특례시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용 의원님 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정 성주동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남용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104만 창원 시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뜻한 조언, 때로는 질책, 때로는 조력자로서 많은 도움을 주신 언론인 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행정 환경에서도 의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심을 다해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신 박진열 의회 사무국장님과 전문위원, 그리고 전현직 의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4년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이 자리를 빌려 창원 시민과 여기 계신 모든 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17일 제7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함께하는 행복한 제3대 창원시 의회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하였습니다. 상생과 협치를 다짐한 창원시 의회는 44명의 의원 중에 27명의 초선 의원, 14명의 20, 40대 의원, 평균 연령 52세, 더 젊어진 의회를 열었습니다. 시민이 이해할 만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다수결의 원칙을 우선하지만 소수 의견도 존중하는 성숙한 창원시 의회를 만들어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산 해양신도시, 로울랜드 사업, SM타운, 공원 일몰제를 통한 공원 개발 사업, 웅동지구 복합 관광 레저 단지 개발 사업, 탈원전 정책 등이 표류 중입니다. 단독주택지의 도시계획 개선, 재개발 재건축, 주차, 환경, 시내버스 택시의 개선 요구, 소음 가로등 정비 등 지역의 크고 작은 민원들이 산적합니다. 본 의원의 지난 4년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건의안 43건, 결의안 11건, 규칙안 2건, 동의안 7건, 조례안 63건, 총 126건의 의안을 발의했으며 5분 자유발언 15건, 서면 질문 8건, 외부 강의 3건, 의정 대상 외 다수의 표창 공로, 감사패 수상, 언론기구와 보도자료 등을 통한 여러 차례 게재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주민과 약속한 19개 공약사업 중 12개는 완료하였으며 5개는 대안사업으로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 공약은 향후 교통환경의 변화 또는 주민의 적극적인 수요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여 항구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생소했던 의회 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며 각종 행사, 상임위원회, 세미나, 연구회, 연찬회, 토론회, 현장 방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국내외 선진지 견학에서 보고 배운 내용을 언론사에 기고하는 등 시정 발전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비판과 지적보다 격려와 칭찬, 대안 제시를 통해 창원시정과 시민의 복리 정진, 예산 절감으로 이어지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전국 최고의 의회를 자랑했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정활동에 손과 발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출마의 변은 의장단 구성과 동시에 의원들이 만족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의회 사무국은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되어 선진화된 의회 운영에 대한 기대가 컸음에도 조직 예산권은 자치단체장에 그대로 있어 시민을 위한 견제 기능과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집행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치를 통하여 조직 정비와 인력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이 있어 공직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의 공복으로 핑계를 찾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자세보다 방법과 대안을 찾는 공무원상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가오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위해 바쁘고 힘든 일정을 보내고 있는 의원님들께 힘찬 기운을 드리며 선거구 획정, 공직후보자 서류 표준화, 선거운동 방법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제3대 창원시의회가 닿기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 어린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모든 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과 건성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같은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지역의 발전은 물론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던 더불어민주당 백성규 의원님께 4년 동안 고생하셨고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상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존경하는 이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을 지역구로 한 창원시의회 지상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항의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창원 방문에서 약속한 이건희 컬렉션 네트워크 뮤지엄 창원 건립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21년 4월 이건희 회장의 유족 측이 총 2만 3천여 점의 문화재와 미술품을 국가에 기증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벌어졌던 현상을 기억하십니까? 부산과 수원, 대구 등 전국 30여 곳 지자체에서 이건희 기증관 유치를 위해 고 이건희 회장과의 학연, 지연을 내세우기도 하고 어떤 지자체는 건립 장소와 조감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습니다. 우리 창원시 의회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시와 발을 맞추어 2021년 6월 30일 조영명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문화균형발전 시금석 이건희 컬렉션 지방 유치 최적에 대한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고 이건희 소장품이 어떤 가치를 지녔기에 이토록 세간의 관심과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걸까요? 국립현대미술관 윤범모 관장은 사람들이 이건희 컬렉션에 대해 처음에는 그 물량을 보고 놀라고 다음에 그 수준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수집품의 다양성을 보고 놀란다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21,693점, 국립현대미술관 1,488점, 총 21,693점의 이건희 컬렉션의 재산적 가치는 2조 5천억에서 3조 원으로 국립현대미술관 박물관의 2021년 작품 구입 예산 90억 원을 감안하면 약 300년에 걸쳐 사야 할 미술품이 한꺼번에 넘어온 셈입니다. 기증품에는 정선의 인왕 재색도, 현존하는 고려 유일의 고려천수 관음 포살도, 국가지정문화재 60건과 김한기, 나혜석, 박수근 등 한국 대표 근대미술품 460여 점, 모네, 고갱, 르누아르, 피사로, 샤갈, 달리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대표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화 외에도 도자료와 석조물, 판화, 소묘, 공예, 조각 등 한국 고고미술사 및 근대현대 미술사를 망라하는 수준으로 높은 작품들로 그 양과 질로 인해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세계의 기증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항의 문체부 장관은 창원을 방문하여 이건희 컬렉션 브랜드 가치는 대단하다. 지역의 동등한 문화 향유 기회를 위해 경상권, 호남권, 충청권 등 권역별 문화시설 거점, 즉 이건희 컬렉션 네트워크 뮤지엄을 구축하겠다. 그 중 하나가 창원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컬렉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립시설이 필요하다며 이건희 컬렉션 네트워크 뮤지엄 창원관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마산 해양신도시는 시민들의 기대가 아주 큰 곳입니다. 해양신도시의 대표 시설로 마산 지역의 문화 경제 앵커 시설로 이건희 컬렉션 네트워크 뮤지엄이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지역 특화형 문화시설 건립 방안 연구 영역이 첫 단계에 있습니다. 창원의 역사성과 정체성, 비전과 더불어 이건희 컬렉션 네트워크 뮤지엄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세계적인 문화시설 건립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은 허허벌판인 마산 해양 신도시지만 사랑하는 친구, 가족들과 함께 모네의 수련을 감상하고 이중섭의 황소에 감동하고 살바도르 달리의 켄타우로스 가족에 압도당하는 그러한 날이 머지않아 시간에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건희 컬렉션 네트워크 뮤지엄이 창원 특례시 문화도시 도약의 전기가 되길 바라며 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희 의원님 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정의당 최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가 창원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전주, 울산, 거제, 군산 등 각 지자체처럼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적극 지켜가야 하고, 이 모델을 600명 대량 해고가 있는 GM 창원 공장 등 자동차 산업부터 우선 적용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려 온 발언을 시작합니다. 창원시가 창원형 일자리 모델로 추진해온 19년 시작한 조선업과 21년 철도산업 모델은 좌초되었으므로 다양한 모델 개발과 실행 방안을 더 수립해 가야 합니다. 각 지자체들의 성공 모델에 대한 자료 축적도 있어야 합니다. 산단 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외에도 실패한 조선업과 철도산업 투자 촉진 모델 외에도 대량 해고 자동차 산업 모델에서도 적극 창원형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GM 창원 공장 같은 대규모 지역 내 600여 명 해고자가 발생했음에도 일자리를 지킬 고용 계획 등이 없음이 유감스럽습니다. 울산시의 현대차 비정규직 수천 명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울산시가 적극 노력해왔던 일, 조선업 동방성장 노사정 포럼을 만들어 인력난, 경기 불황,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위기, 원하청 상생 협력 방안 활성화 등 지역 산업 현황과 동반 성장에 울산시가 공동 노력을 해온 것과는 실적에서 대비되는 행정입니다. 창원시도 지역 내 대량 실직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GM 창원 공장 600명 해고에 창원시가 2018년 신차를 배정해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낸 후 2020년 산자부 일자리 기금을 받아 경남도와 창원시는 9개월간 겨우 총 사업비 8,900여만 원을 25개사 56명의 인건비로 집행했을 뿐입니다. 이 기금 집행에 GM 노동자는 해당된 바가 없습니다. 특정 회사의 일이고 자동차 산업 퇴직자 전반의 일이 아닌데 왜 창원시 일이냐는 의견도 있는데 역시 아니란 생각입니다. 지역의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지역을 살리는 일이고 전국 어디를 보아도 이제 지자체의 책무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차 클러스터 조성이 김해시로 가고 우리 시는 연구단지 조성을 올 6월에 착공하는 등 일자리 모델 조성은 시 목표인 상반기 3조 원, 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등의 기업 유치와 자치단체의 직접 투자와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만 조선업과 철도산업 외에도 창원형 일자리를 더 모델을 만들어 GM 등 대량 해고가 있는 지역 내 자동차 산업부터 적용해서 계속 사업 외에 일자리 모델 만들기에 적극 행정의 필요가 큽니다. 한국 GM 창원 공장만 보더라도 843명 노동자에 대한 불법 파견 판정이 있었던 2005년, 2018년 고용노동부의 1,719명의 불법 파견 혐의 기소 이후 2020년 비정규직 노동자 585명 해고, 같은 해 1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노사와 도와 시 간에 비정규직 해고자 우선 채용 및 승소시 즉시 채용 등 합의가 있었음에도 2021년 부품 물류 종사자 노동자들은 사업장 폐사로 600여 명 해고자가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또다시 올해 4월 말로 대량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 하청업체 노동자만 80여 명입니다. 그러므로 창원시가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작년 생산 하도급 노동자 관련 불법 파견 과정 중에 해고된 노동자 전원 복직 등 특별 협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복직 계획을 함께 세워주시고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창원형 일자리를 만들어 적용할 첫 사업장으로 GM 창원 공장 등 자동차 산업도 적용해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지원 받은 곳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강소기업 지원 시 고용 확대를 위해 고용 영향 점수를 확대할 것을 제안해 왔고, 창원시와 산업진흥원은 사후기업 지원 시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기존의 고용 영향 점수를 5점에서 15점으로 상향 조정을 올 4월 말 선정부터 개선한다라 제게 확약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소기업에서 도스타기업으로 이어질 경우 약 9억 원에 가까운 세금 지원이므로 점증적으로 시민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개선해 가야 합니다. 창원시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조선업, 철도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및 상반기 3조 투자 유치 목표 외에도 대량 해고가 있는 GM 등 사업장에 창원형 일자리 모델을 더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능동 대처해 주시기를 창원시에 더 주문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창원시의 임시회 회기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제114회 창원시의 임시회 회기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군 리더십 센터 창원시 환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준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진해 해군 리더십 센터 창원시 환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군 교육사령부 예하 부대인 진해 해군 리더십 센터는 자원동 85-1번지 일원에 있습니다. 현황은 임야와 체육용지 등 11필지로 면적은 13만여 제곱미터입니다. 연면적은 8,000제곱미터로서 초소와 유병소가 있으며 행정시설, 주거시설, 복지시설, 기타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더십 센터는 복지와 체력 단련 시설로서 사실상 군사 목적과 경비 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군 리더십 센터 주변은 군사 보호구역이라는 명목으로 농로 포장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가 산림청 소관으로 이관되었으나 여전히 통제 중입니다. 자원동 해군 리더십 센터 주변은 자원 3지구의 도시개발로 인하여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 리더십 센터는 대단지 주거지역의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리더십 센터는 진해 교통의 핵심 지역인 제2안민터널인 석동터널 진출입로 측면에 있습니다. 자원 3지구의 해군 리더십 센터는 도심 중앙의 군사시설로서 주민들의 불평과 상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방시설본부는 창원시와 함께 기부대 양녀 사업을 통하여 이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민의 안녕과 시민 복지를 추구함으로써 진정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될 것입니다. 국방시설본부는 군사시설과 문화재 보호구역인 해군 리더십 센터를 창원 시민에게 돌려줌으로써 도심 속의 공원, 도심 속의 복지시설, 도심 속의 체육시설, 도심 속의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리더십 센터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이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합치된 의사로 운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준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군 리더십 센터 창원시 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군 리더십 센터 창원시 한원 건의안을 박춘덕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형 모듈 원전 산업 육성을 위한 창원 특례시의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5분 반을 통해서 우리 박남영 같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왕성한 우리 박남영 의원님 견제와 감시, 특히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리로 저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이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감정 성주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백성규 의원입니다. 세계 각국은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중립의 달성과 더불어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라는 두 가지 명제를 달성해야 하는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해외 선진국은 재생에너지의 간결성을 극복하고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 에너지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에 기반한 에너지 생산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의 안전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의 대규모 원전이 아닌 소형 모듈 원전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해외 선진국형 소형 모듈 원전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창원 특례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원전 클러스터를 통해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메카로서 원전 산업을 선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유스케일 파워사가 세계 최초로 추진 중인 소형 모듈 원전 발전소 건립 사업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SMR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창원 특례시는 이미 소형 모듈 원전 산업을 세계적으로 선도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창원 특례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계획도시로 정주 여건이 우수하고,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기계 산업을 선도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 필요한 설비를 자체 기술로 개발, 조달할 수 있으며, 창원 국가산업단지에 에너지 및 원자력 발전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다수 입지하고 있어 미래 원자력 에너지인 SMR 특화 산업 육성에 최적의 도시입니다. 오늘 5월 10일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원자력의 안정성 신뢰도 향상과 원전 수출성과 창출 미래, 혁신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을 통해 새로운 전략 산업 창출을 목표로 원자력 활용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창원 특례시 의회는 새 정부의 원전 안전 육성 공약 이행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로 소형 원전 모듈 산업 육성이 성공하길 바라는 103만 창원 시민의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생산기술 연구와 개발 중심 원전 산업의 파운더리학 달성을 위한 재직지는 단연 창원 특례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창원 특례시를 중심으로 소형 모듈 원전 산업 육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미래 에너지 연구소와 원자력 에너지 기술 혁신센터 구축에 정부 차원의 가감한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에너지가 융합된 글로벌 에너지 패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 정책에 창원 특례시 대상 소형 모듈 원전 특화 산업단지 지정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 소형 모듈 원전 산업 육성을 위한 창원특례시의 건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거 항의된 질의입니까? 예, 놓으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의힘 소속 손태화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백성규 의원님께서 건의안을 내주신 데 대해서 저도 공동 발의자로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게 공동 발의를 설명하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지난 4년 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그 정책을 시행하면서 우리 창원시에 있는 두산중공을 비롯한 280여 개 관련 업체들이 정말 지난 4년 동안 도산하는 등 1,500여 명의 종사자들이 직업을 잃고 파탄에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대정부 탈원전 폐기 건의안을 제출할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부분 의원들께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또한 지난 4년 이상을 탈원전 정책을 강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는 이런 그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백성두 의원님이 더불어민주당의 창원시 의회 원내 대표이시면 최소한 이런 건의안을 내실 때는 모두의 지난 4년 동안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나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떤 이해를 구하는 측면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 정부에서는 탈원전을 이렇게 폐기 내지는 보완하는 그런 정책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60년 앞으로 향후 60년 동안 원전을 기반으로 하는 주력적인 그런 전기 공급에 대한 그 정책의 변화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볼 때 오늘 이 건의안은 정말 지난 4년 동안 우리 창원 시민들이 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왔고 또 허성무 시장께서도 여러 차례 대정부 건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임기 말기에나 이게 정책의 전환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정말 좋은 건의안을 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좀 우리 그 대표 발의하신 백승규 원내대표께서 좀 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어떤 정쟁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 당시에 우리 국민의힘 탈원전 폐기 정책의 위원장을 맡아서 정말 강원도의 원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사비를 들여가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제 4년이 지나면서 이제야 그 결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우리 시민에 대한 도리를 한 말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이 자리에 섰으니까 다른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정말 늦었지만 좋은 건의안을 내주신 우리 백성규 의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하 의원님이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토론하시는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형 모듈 원전 산업 육성을 위한 차원특례식 의회 건의안을 백성규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항 신항 용원수로 교량 신설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채 의장님과 시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항 신항 용원수로 교량시설 건의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심영석 의원입니다. 건의안 제안 이유는 지난 3월 24일 임시교량 침하로 신속한 교량신설이 요구되고 현재 설계 용역 중인 부산항 신항 용원수로 정비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1에서 3차까지 졸민 설명 시 약속했던 시설구장 설치 계획을 재반영하여 추진하기를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및 건의 내용은 전자회의를 설립 참조해 주시고 건의처는 국회의장, 해양수산부 장관, 부산항 건설사무소장, 경상남 도지사, 창원시장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3월 24일 부산항 신항 북 컨테이너 부지에 건설된 임시 교량이 침하되어 교통 및 통행이 차단되었다. 임시 교량은 2015년 부산항 신항 북 컨테이너 부지에 입주한 신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부산 진해 경제가역청이 건설하여 창원시에 관리권이 이관된 시설물이다. 2017년 용원 어시장에서 신항 신도시를 연결하는 6차선 신설 용원구가 개통되자 임시 교량 폐쇄가 검토됐지만 창원시는 신항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소통의 불편을 우려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임시 교량을 존치시켜 활용하였다. 임시 교량은 승용차와 소형버스 전용으로 설계됐지만 대형 공사 차량이 다니는 일이 발생하여 창원시는 3차례에 걸쳐 대형차 차단시설을 설치했다. 그런데 또다시 훼손되어 차단시설 설치를 준비 중에 대형 차량으로 인해 임시 교량이 침하되는 대형 사건이 발생했다. 창원시는 임시 교량 침하 직후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긴급 예산 3억 원을 편성해서 교량 철거 및 설계 용역을 병행하여 진행 중이다. 침하된 임시 교량은 금년 6월까지 진행하는 부산항 신항 용원수로 정비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반영해서 4차선 구량으로 신설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신설구장 건설이 취소되고 말았다. 신설구장 건설이 취소된 이유는 민간 사업자인 안골 택지개발 사업에
신설구장 설치가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해양수산부가 뒤늦게 알고 용원 수로 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이는 1에서 3차까지 주민설명회 시 신설구장 설치를 주민들에게 약속하고 주민의 동의 없이 취소시킨 사례로 엄연히 해양수산부가 주민을 기만한 행위이며 지난 3년 동안 시내의 원칙에 따라 같이 협력하여 용원수변공원 사업과 용원수로 취소공원 사업을 진행한 주민협의를 기만하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안골 택지 개발 사업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서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항만 근로자들은 막연히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므로 창원시는 기금 예산 3억을 편성하여 임시 구량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부산광역시에서 부산항 북컨테이너 부지 신항 신도시에 진입하는 도로에는 대형 교량이 인접한 거리에 2개씩이나 건설되어 있지만 창원시에는 융원교 1개만 건설되어 있는 만큼 해양수산부는 행정구역별 차별 없는 교량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신항신도시 주민들의 교통소통과 항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인프라 구성을 위해 이번 부산항 신항 용원수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반드시 신항 신설 교량 건설을 재반영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년 4월 14일) 창원시 열동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을 원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후배 의원 여러분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심영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어살정 제4항 부산항 신항 용원수로 교량 신설 건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살정 제4항 부산항 신항 용원수로 교량 신설 건의안을 심영석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위원 2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인길 의원님과 정순욱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길 의원님과 정순욱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창원시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